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대구 서문시장 한복판에서 15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성우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줄었죠. 예전엔 이 시간이면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배달 주문이나 간간이 들어올 뿐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장사 안 되네요. 21살 아르바이트생 지훈이가 무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학생인 지훈이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그래도 견뎌야지.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해. 성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삐걱.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멈칫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회색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죠. 낡은 검은 점퍼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있었고 구멍난 운동화에서는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런 차림으로 치킨을 사러 오실까? 성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평소 같았다면 어서 오세요라고 밝게 인사했을 텐데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니 괜히 조심스러워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메뉴판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눈이 가격표에 머물러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킨 20마리 주세요. 네. 성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지훈이도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20마리요? 정말로요? 네. 20마리요. 그리고 떡볶이도 10인분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성우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치킨 한 마리에 18,000원, 20마리면 36만 원, 떡볶이 10인분이 6만 원, 총 42만 원이었어요. 이상하다.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많이 시키실 리가. 할머니,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20마리면 정말 많은 양인데. 성우가 다시 확인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그런데 봉투를 열자 성우의 눈이 또 한 번 커졌어요.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마치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새 것 같은 돈이었죠. 여기 돈 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히 9장. 45만 원이었어요. 성우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구멍난 신발을 신은 할머니가 45만 원어치 치킨을 현금으로 산다니. 게다가 그 돈이 새 돈이라니. 도대체 뭔 일이지? 할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성우는 더 묻지 못했어요. 15년 장사 경험으로 봤을 때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굳이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0마리 튀기는데 40분 정도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네.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성우와 지훈이는 바쁘게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하면서도 자꾸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40분이 지났어요. 할머니, 다 됐어요. 성우가 포장을 마치고 불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돈을 건넸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봉지들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성우와 지훈이는 창문으로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가게 앞에는 녹슨 손수레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안에 치킨 봉지들을 차곡차곡 실었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45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내시네. 성호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사라진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있어. 성호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또 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치킨 20마리, 떡볶이 10인분 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을, 그리고 또 새 돈으로 계산했어요. 할머니, 어제도 오셨는데, 혹시 매일 이렇게 많이 드세요? 성우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매일 올 거예요.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3일째, 4일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오후 3시 정각. 분 단위로 정확했어요. 성우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수상했어요. 지훈아, 저 할머니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45만 원씩이면 일주일에 300만 원이 넘잖아요. 지훈이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5일째 되는 날 성우는 옆가게 진우에게 물어봤어요. 진우야, 혹시 이상한 할머니 못 봤어? 아, 그 할머니 말하는 거야? 우리 가게에도 매일 와. 떡볶이랑 순대 20인분씩 사가더라고. 정말? 얼마나 써? 하루에 15만 원 정도? 근데 정말 이상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지 주우시던 분인데.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폐지를 주우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60만 원씩 써? 그날 저녁 성우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어요. 구멍난 신발, 낡은 점퍼, 그런데 새 돈뭉치, 뭔가가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성우는 이 수수께끼를 꼭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오후 3시에 말이죠. 성우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할머니가 올 때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저 할머니 정말 매일 오시네요. 지훈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멀리서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성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도 더 많이 떨렸죠. 치킨 20마리, 떡볶이 10인분 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가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거든요. 낡은 폴더폰을 3분마다 한 번씩 열어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때였어요. 띠리링, 띠리링.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하며 성우를 재촉했어요. 아직 안 됐나요? 정말 급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성우는 일부러 천천히 포장하며 할머니를 관찰했어요.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시계를 봤어요.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딘가에 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누가 전화한 거지? 왜 저렇게 급해 하실까? 성우의 의욕이 더욱 깊어졌어요. 포장이 끝나자 할머니는 서둘러 돈을 꺼냈어요. 오늘도 새 돈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세는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어요. 5만 원권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주워 담았어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돈을 건네고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나갔어요. 성우와 지훈이는 창문으로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급해 보였어요. 사장님, 뭔가 이상해요.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지 않아요? 지훈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렇게 급할 이유가 뭘까? 성우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한번 따라가 보자. 도대체 어디에 뭘 하러 가시는지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성우는 미리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가 올 방향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렸죠. 곧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오후 3시 정각의 가게에 들어가서 같은 주문을 했어요. 40분 후 할머니가 치킨 봉지들을 손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성우는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할머니는 시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목적지가 확실한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성우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들켰나? 할머니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갔어요. 성우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또다시 멈춰서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왜 저렇게 경계하시지?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성우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달성구 달동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어요. 손수레가 무거운지 할머니는 몇 번씩 멈춰서 숨을 고르며 올라갔어요. 성우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어느 낡은 집 앞에 멈췄어요. 성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 집은 정말 허름했어요.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나무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죠. 이런 곳에 사시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작은 마당에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어요.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번쩍한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어요. 저게 뭐지? 저런 냉장고가 한 대에 몇백만 원은 할 텐데. 성우는 눈을 의심했어요. 할머니는 손수레에서 치킨 봉지들을 하나씩 내려 냉장고를 열었어요. 성우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봤어요. 그 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늘 산 치킨 봉지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비어 있다고?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지? 성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매일 45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걸까요?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업소용 냉장고를 2대나 갖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냉장고 정리를 마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성우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혹시 불법 유통업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가게에 도착하니 지훈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달동네에 사시더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걸 봤어. 성우는 본 것을 지훈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요? 그 작은 집에. 지훈이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것도 새 것 같았어.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장고만 번쩍번쩍해. 사장님, 이거 정말 수상한데요? 혹시 치킨 박스에 뭔가를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요? 지훈이의 말에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돈만 사용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도 이상해. 그리고 뒤를 경계하는 것까지. 성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옆 가게 진우를 찾아갔어요. 진우야, 그 할머니 말인데. 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오늘 할머니가 전화 받고 나서 완전히 안색이 변하더라고. 진우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전화? 우리 가게에서도 전화 받으셨는데 그 후로 정말 급해하시더라.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조종하는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도 많다던데. 진우의 말에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 순간 성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도와드려야 했어요.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 수상한 전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우는 그 일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나타났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오후 3시 정각에 말이죠. 성우는 이제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사장님,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2주 동안 630만 원을 쓰셨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우, 진우, 과일가게 명숙이, 그리고 상인회장 덕수 아저씨까지 모두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 되어 모인 거였어요.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둘 수는 없어. 덕수 아저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60대 중반인 덕수 아저씨는 30년 넘게 시장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명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잖아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새 돈만 사용하는 것도 수상하고 매일 받는 전화도 이상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가 말했어요.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큰 결정이었거든요. 만약 할머니가 정말 무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괜한 피해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일단 파출소에 가서 상담해 보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물어보고. 덕수 아저씨가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와 덕수 아저씨는 관할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접수대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이름표에는 김동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 시장에 좀 이상한 할머니가 계세요. 성우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2주 동안 매일 45만 원씩 현금으로 치킨을 사가는 것, 새 돈만 사용하는 것, 수상한 전화를 받는 것, 그리고 허름한 집에 업소용 냉장고가 있는 것까지. 동현순경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총 얼마나 쓰셨다고요? 2주 동안 630만 원이에요. 계속 이런 식이면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동현순경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특히 새 돈만 사용한다는 게 수상해요. 보통 은행에서 대량으로 돈을 찾으면 기록이 남거든요. 성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일단 제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볼게요. 동현순경이 말했어요. 오후 2시 30분. 동현순경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치킨집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신문을 펼쳐들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죠. 성우는 가게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곧 3시가 되겠네요. 정확히 오후 3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어요. 오늘은 더욱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어요. 치킨 20마리, 떡볶이 10인분 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빨리 해주세요. 할머니가 서둘러 말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띠리링.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40분 후 할머니가 치킨을 받고 나갔어요. 동현순경은 멀리서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1시간 후 동현순경이 치킨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할머니가 달동네에 사시는 건 맞는데 그 집에 업소용 냉장고가 정말 있더라고요. 동현순경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나서 집안에서 뭔가를 계산하듯이 적고 계셨어요. 계산을요? 네. 큰 공책에 날짜와 숫자를 적고 있었어요. 마치 장부 같더라고요. 성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장부라니. 정말로 뭔가 조직적인 일에 연루된 건가? 그리고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동현순경이 말을 이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대요. 기초생활수급자시고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이런 돈이 생긴 거죠? 그게 문제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동현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가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조사해야 할 사안 같아요. 성우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할머니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진우와 다시 만났어요. 형, 경찰에서 뭐라고 했어? 정식 조사에 들어간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할머니가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630만 원이라는 돈은 무시할 수 없어. 성우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동현순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동현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정확히 45만 원씩 출금하고 있고요. 성우의 입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큰 금액이요? 그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동현 순경의 말에 성우는 불안해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 거지? 그날 오후 3시 할머니가 또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았거든요. 할머니, 성우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빠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쉬면.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성우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리고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성우는 할머니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봤어요. 마치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정말로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는 건가? 성우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도와드려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말이에요.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치킨집 앞에서 쓰러졌어요. 성우가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죠.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성우가 뛰어나갔어요. 지훈이도 황급히 따라왔죠.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가쁜 숨을 내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119 불러. 성우가 지훈이에게 소리쳤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으며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성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병원에서 연락드릴게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1시간 후 동현 순경이 달려왔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네. 지금 대구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성우와 동현 순경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저는 경찰이고 이분은 환자분을 잘 아는 분입니다. 동현 순경이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폐암 말기시네요.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성우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폐암 말기라고? 의식은 회복하셨는데 지금 병실에서 쉬고 계세요. 면회는 가능합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맡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은 더욱 작아 보였어요. 뼈만 남은 팔은 너무나 가늘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우를 봤어요. 그리고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치킨집 사장님,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동현 순경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와 있던데요.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동현 순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건가요? 보험금이에요.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되물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들, 준혁이가 순직했을 때 받은 보험금이에요. 성우의 입이 벌어졌어요. 순직이라니.
순직이라고요? 네. 준혁이가 소방관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전 화재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하다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19년 12월이었어요. 아파트에 큰 불이 났는데 할머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겨울날이었어요. 준혁은 아침에 출근하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치킨 파티예요. 제가 쏠게요. 치킨이 뭐가 그리 좋다고. 엄마는 몰라요.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 둘이 20마리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20마리나? 그렇게 많이? 네. 엄마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시키고 정말 배부르게 먹어봐요. 그게 준혁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저녁 7시 대형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12층에 갇힌 초등학생 3명을 구하러 준혁이 들어갔죠.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한 후 준혁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더 갇힌 사람이 있을까 봐서요. 그때 천장이 무너졌어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준혁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엄마, 아이들은 다 구했어요. 다행이에요. 화상으로 온몸이 붕대에 감겨 있었지만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치킨 파티 못하게 됐네요.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성우도 동현순경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매일 밤 준혁이가 꿈에 나타나요. 엄마, 치킨 먹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요. 성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치킨을 사시는 거예요? 네. 준혁이가 먹고 싶어 했던 치킨을 다른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소년소녀 가장들, 화재 피해 가정들, 준혁이가 구한 아이들처럼 어려운 아이들한테요. 동현순경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그 업소용 냉장고도? 네. 아이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설치한 거예요. 매일 오후 4시에 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성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천사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어요. 할머니가 손을 들어 성우를 막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걸.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준혁이한테 떳떳하지 못할 것 같고.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전에 준혁이 목까지 다 나눠주고 가고 싶어요. 그래야 준혁이한테 떳떳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성우도 동현순경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누는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받았거든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마세요. 성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의 뜻을 함께 이어갈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성우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게에는 지훈이가 혼자 있었어요. 성우의 얼굴을 본 순간 지훈이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죠. 사장님,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훈아,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리고 성우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어요. 순직한 소방관 아들의 이야기, 치킨 파티 약속, 그리고 할머니의 숭고한 나눔까지.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장님, 저희가 할머니를 범죄자로 생각했다니. 나도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뒤로 명숙이와 덕수 아저씨도 따라왔죠. 형,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며? 어떻게 된 거야? 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성우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야기를 들은 상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순직 소방관의 어머니셨다고? 덕수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영웅의 어머니를 의심한 거네. 명숙이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진우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 제안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지훈이에게 쏠렸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성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명숙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나도 찬성이야. 진우도 동의했어요. 덕수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상인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하자. 할머니의 나눔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는 거야. 그날 저녁 서문시장 상인회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장 전체에 퍼진 거였어요. 덕수 아저씨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의심했던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요.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어요. 준혁이라는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들. 그 아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할머니가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덕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성합니다. 명숙이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찬성해요. 저도요.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결국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어요. 성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의 힘이구나.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병원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또 와주셨네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부터는 할머니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 시장 상인들이 모두 함께 할게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의 뜻을 함께 이어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나눔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아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치킨집을 찾아왔어요. 성우야, 나도 치킨 몇 마리 보탤게. 저는 떡볶이 재료 가져왔어요.
과일도 좀 넣어줘.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성우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다니. 오후 4시, 평소 할머니가 음식을 전달하던 시간이었어요. 성우와 지훈이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손수레에 음식을 가득 싣고 달동네로 향했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8명의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한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대신 저희가 왔어요. 성우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대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음식을 받으며 연신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성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준혁이도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 거야.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형,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아이들 얼굴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명숙이도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매일은 힘들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어가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드렸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언제 오세요? 라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고마울 게 뭐 있어요. 저희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성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혁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걸 알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나눠 가진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준혁이한테 떳떳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성우는 느꼈어요.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요. 한 사람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 더 큰 사랑이 되었어요. 준혁이의 희생이 할머니의 나눔으로 이어졌고 할머니의 나눔이 시장 전체의 나눔으로 확산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문시장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았어요. 상인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서 다른 상인들과 그날의 나눔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누가 음식을 준비할까요? 저희 분식집에서 떡볶이 20인분 준비할게요. 진우가 손을 들었어요. 과일은 제가 준비할게요. 명숙이도 밝게 대답했어요. 성우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준혁이와 할머니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셨구나.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혹시 여기가 영자 할머니 이야기로 유명한 치킨집인가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메라맨과 함께 들어왔어요. 네, 저희가 뭔가요? 성우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는 대구 MBC 기자 이수진입니다.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성우의 눈이 커졌어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온다고? 어떻게 저희 이야기를 알게 되셨어요? 파출소 김동현 순경이 저희에게 제보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진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우는 당황스러웠어요. 방송에 나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수진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결국 성우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성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리고 계신가요? 매주 2번 시장 상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소년소녀 가장들과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성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담아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수진 기자는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혁이가 제 아들이 소방관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준혁이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대신 하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그 손에는 준혁이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3일 후 방송이 나갔어요. 성우는 가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훈이와 다른 상인들도 모두 모여 있었죠. 우와, 우리가 정말 TV에 나왔네요. 지훈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시장 상인들의 나눔 활동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치킨집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방송 봤는데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저희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줄 옷이 있는데 어디로 가져가면 될까요? 성우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각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저기 치킨집이 어디예요? 준혁이 할머니 도우러 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성우가 가게 문을 열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아이들한테 전해주세요. 저희도 뭔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쌀, 라면, 옷, 학용품, 온갖 물건들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성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괜찮아요. 그냥 마음만 받아주세요. 한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대구시청에서 공무원이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청 복지정책과 김민수입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어요. 시에서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려주세요. 성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구나. 저녁에 성우는 병원에 가서 할머니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요. 시청에서도 나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할머니와 준혁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성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혁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낯선 가족이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혹시 영자 할머니 맞으세요? 젊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희는 준혁 씨가 구해주신 아이의 가족이에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성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 아이가 바로 준혁 씨 덕분에 살아난 아이예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할머니 앞으로 데려왔어요. 아이는 수줍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준혁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와락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성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생명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저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젊은 아빠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준혁이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준혁아, 봤지? 내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성우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할머니의 사랑이 시장을 바꿨고 이제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늘 밝게 웃으며 성우를 맞아주었죠. 사장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당연하죠. 할머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편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죠. 오늘도 아이들한테 음식 잘 전달됐어요? 네. 아이들이 할머니 안부를 계속 물어봐요. 언제 퇴원하시냐고. 성우가 대답하자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운 아이들. 제가 못 봐서 미안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동현 순경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낯선 중년 남성이 따라왔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순경님. 오셨네요. 할머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동현 순경이 옆에 남성을 가리켰어요. 소방서 서장님이세요. 준혁이가 근무했던 동부소방서 서장님. 서장의 얼굴은 엄숙했어요. 그가 할머니 앞에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준혁이는 저희 소방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서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소방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준혁이 몫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서장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방서에서 준혁이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머님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준혁이와 어머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성우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서장이 떠난 후 할머니는 성우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가요?
준혁이가 구한 아이들 직접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성우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봤어요. 알겠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실에 세 가족이 모두 왔어요. 준혁이가 구한 세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는 이제 5학년이 되었고,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혁 아저씨가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저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가장 큰 아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준비해 온 편지를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한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준혁 아저씨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준혁이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준혁아, 봤지? 내가 구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성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준혁이한테 떳떳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사장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혼자였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성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사장님들이 이어가 주세요. 준혁이의 뜻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약속할게요. 꼭 이어갈게요. 성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성우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세요. 할머니 상태가 위급해요. 성우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훈이와 다른 상인들도 모두 따라왔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했어요. 하지만 성우가 손을 잡자 천천히 눈을 떴어요. 사장님, 와주셨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이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성우는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준혁아, 엄마가 간다. 그리고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성우와 상인들은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떠났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였어요. 3일 후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방송을 본 시민들,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과 가족들, 소방관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어요. 준혁이 묘 옆에 할머니가 묻혔어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어요. 성우는 묘비 앞에서 다짐했어요.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준혁이의 뜻을 계속 이어갈게요. 하늘에서 할머니와 준혁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질 거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서문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준혁이의 영웅 급식소 마이너스 나눔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죠.
성우는 매일 아침 그 현판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지훈이가 밝게 말했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된 지훈이는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 성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할머니의 일주기였어요. 그리고 준혁이의 영웅 급식소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죠. 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기억하는 시민들,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할머니를 기리고 준혁이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모인 거였어요. 오전 10시 준혁이 기념관 앞에서 추모식이 시작되었어요. 대구시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리고 소방청장도 서울에서 내려왔죠. 준혁 소방관과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장이 추모사를 읽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우는 추모사를 들으며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할머니. 수상해 보였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리워졌어요. 할머니, 지켜보고 계시죠? 저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추모식이 끝난 후 성우는 기념관을 둘러봤어요. 준혁이의 소방관 시절 사진들과 할머니의 나눔 활동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볼 때는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준혁이가 구한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 성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가장 큰 아이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소방관 인형과 할머니 인형이었죠. 할머니랑 준혁 아저씨예요.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성우는 그 인형들을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한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성우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구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 오후에는 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나눔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부산에서도 준혁이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는 영자 할머니 도시락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도 소방관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둘씩 발표를 들을 때마다 성우는 놀랐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나눔 활동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전국에 200개가 넘는 준혁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구시 공무원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매달 1만 명이 넘는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성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고 성우는 혼자 할머니와 준혁이의 묘를 찾았어요. 손에는 치킨 한 마리와 떡볶이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혁이, 안녕하세요. 성우가 묘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모두 할머니와 준혁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준혁이의 뜻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성우가 치킨을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묘지를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훈이와 진우, 명숙이,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와 있었어요. 사장님 혼자 오셨나 했어요. 지훈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모두가 묘비 앞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시장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매주 아이들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명숙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돈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요.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와 준혁이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계속 이어갈게요. 할머니와 준혁이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성우가 하늘을 보며 다짐했어요. 그날 밤 성우는 가게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1년이 지났다.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의심으로 시작된 관계가 사랑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성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문시장의 밤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준혁이가 남긴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였어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니까요.